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유보라탑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7월 27일자로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방안 시행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액, 보호 조치, 대출 약정 및 역전세 반환대출 운영 절차, 시행 시기 및 기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규제 완화 정책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주거이동의 자유마저 제약받는 등 주거상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 또는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폭넓게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집주인은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대출 한도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에게는 대출 한도 산정 시 DSR 기준 40%를 적용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DTI 기준 60%를 적용하는 완화 조치로 대출 한도 폭이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뜻인데 이는 연소득에서 매년 총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부채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대출, 학자금 대출 등 금융부채 전체를 포괄해서 산정합니다. 반면 순수 개인에게 새로 적용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한 연간 상환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과 DTI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모두를 포함하는 데 반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포함한다는 점이 두 지표의 차이입니다. 연간소득이라는 분모는 동일한데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분자 자체가 DSR 40%보다 DTI 60%가 질적, 양적 모두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간소득이 동일한 경우라도 한도가 커지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순수개인과 달리 DTI 비율이 아닌 RTI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간 비규제 지역은 1.25배, 규제 지역은 1.5배를 적용하였습니다만 완화된 비율은 1배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RTI란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로서 담보가치 외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연간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종전보다 25% 내지 50% 수준 완화된 셈입니다. 셋째, 대출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속임 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부족한 차액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장 후속임 차인이 없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대출을 해준 다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집주인 본인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 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사항이 부과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대출약정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2023년 8월 말 출시 예정으로 있는 특례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거나 2023년 7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특례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료를 부담해 주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보증보험 취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임대인이 규제 완화를 적용한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차 보증금 상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관련 법상 고가주택 기준 10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과 전세 계약 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여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반환 보증 가입, 임대인 보증료 부담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료 부담은 최초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특약 위반 시 세입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청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은행에 통보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특례보증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직접 보증기관 등에 납부 가능하며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은 1개월 내에 임차인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째, 대출 약정 및 역전세 반환 대출 운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출 한도는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합니다. 주요 약정 내용은 공통약정 사항과 개별 약정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모두 공통약정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별 약정 사항은 3가지의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먼저 공통약정 사항은 첫째,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용도로 절대 유용해서는 아니 되고 둘째, 자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 타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반환 대출 기간 동안은 신규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개별 약정 사항을 살펴보면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나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모두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1년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출 약정 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근거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2년간 실거주 여부를 리서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출 약정을 하게 될 경우 대출자금의 타용도 유용이 금지되고 자기 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며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받은 은행에 이행해야 할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은행은 의무 이행 여부를 대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시기 및 기타 사항인데 역전세 반환 대출 상품의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한방계약서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반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